그리고 4장에서는 과제 분리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선 행복해지려면 인정 욕구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이 인정 욕구란 뭐냐? 칭찬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 하지만 그렇게 교육을 받아오죠.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 욕을 먹고. 하지만 아들러는 오늘부터라도 좋으니까 누군가한테 칭찬받기 위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부모에게든지 친구에게든지 상사에게든지 누구에게든 잘 보이기 위해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타인도 역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 내가 원하는 거를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제 분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공부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는 어떡하죠?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너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 못 간다. 나중에 커서 너 지금 공부 안 해놓으면 나중에 힘들어진다 막 얘기를 하죠. 하지만 공부를 해서 결국 피해보는 건 누구죠? 공부를 안 해서 나중에 결국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이예요. 부모가 아니에요. 즉 공부를 하는 건 아이의 과제예요. 부모의 과제가 아니에요. 너무 무책임한 말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이거는 아들러는 그리고 이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거는 부모가 아이한테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는 마치 흙이 잔뜩 묻은 신발을 신고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행위라는 거예요. 원치 않은 거를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과제와 타인의 과제를 분리하라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까지가 나의 과제고 공부를 하고 안 하고는 아이의 과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낙타를 물가까지는 데려가 줄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부모님이 이러죠. 다 너를 위한 거란다. 내가 이렇게 너한테 잔소리하는 것도 다 너 잘 되라고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란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부모의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한 말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동네 뭐 그 아이의 친구의 부모를 봤을 때 그 아이의 친구는 굉장히 열심히 해서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데 내 아이는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더 시키겠다는 마음이 들거나 그런다는 거죠. 결국 아까 얘기했죠. 비교하지 말라고 했지만 부모조차 아이를 비교한 거죠. 아이들끼리. 그래서 엄마 친구 아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아이들도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부모님의 그 기만을 눈치채는 순간 반발하게 되고 반항하게 되고 삐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과제와 타인의 과제를 정확하게 분리해서 타인의 과제는 버리고 내 과제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라는 거는 누구에게도 미움받고 싶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주면서 살 수는 없어요. 인생에서는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1명은 나를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2명은 나를 엄청나게 좋아해주고요. 하지만 7명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이 10사람을 모두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남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국. 만약에 모든 거를 다 오케이 해버리면은 하지도 못할 일을 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뭐 거짓말쟁이가 돼버린다든지 무책임한 사람이 돼버린다든지 결국에는 미움을 또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책임지지 못할 일까지도 떠맡게 돼버려요. 나 그거 못하는데 지금 바쁜데 하면서도 알았어 해줄게 라고. 결국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진정한 자유라는 거는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행위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뭐 미움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냐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굳이 싫어하게끔 할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라는 거는 내 과제예요.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고 좋아하고는 상대방의 과제라는 거예요.
돌이 언덕에서 이렇게 굴러갑니다. 속도가 점점 붙죠? 막 떨어져요. 이 누구에게도 미움받고 싶지 않다라는 이 마음이 사실은 욕구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이고 충동이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싶지 않은 이 욕망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끝까지 굴러가겠죠. 속도를 붙여서. 과연 이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냐는 거죠. 여기서 저자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그거를 밑에서 이렇게 떠받치면서 그 욕망을 잡아주는 거, 끌어올려주는 거, 충동을 억제시키는 거,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괜히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남한테 칭찬받고 싶기 위해서, 혹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인생을 살지 말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인생을, 본인이 원하는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서는 이 수평관계라는 게 나오는데 칭찬하지 말아라고 얘기해요.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칭찬해야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자는 아들러 심리학은 사실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칭찬이라는 건 뭐예요? 잘했다, 훌륭하다, 장하다 이런 말 들으면 사실 어때요? 이거는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상사가 부하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 잘했다, 잘했네. 부모가 아이한테 하는 거예요. 친구끼리 만약에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살짝 기분이 나쁘죠. 하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상사와 부하 간에도 절대로 칭찬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칭찬이든 야단이든 그거는 당근을 쓰느냐 채찍을 쓰느냐의 문제지 결국 수직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우월해, 내가 너보다 위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칭찬하는 거야 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들어있다는 거죠. 이런 무의식적인 수직관계를 수평관계로 바뀌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고마워. 수평관계일 때는 이런 말이 나오죠. 아이가 뭔가 부모를 도와줬을 때 잘했다, 훌륭해 이게 아니라 고마워.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해줘서 너무 기쁘다. 그리고 네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네가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됐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수평관계라는 거예요. 절대로 타인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직관계에서 잘했네, 못했네, 어쩌네 이렇게 평가하지 말고 고마워, 네가 있어서 너무 좋아, 네가 있어서 너무 도움이 됐어 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죠.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인간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낄 때만 용기를 얻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심리학자의 얘기는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오늘부터 누군가와 수평관계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결론에서는 3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자기 수용, 그리고 타자 신뢰, 그리고 타자 공헌이요. 우선 타자 수용부터 말씀드리면은 자기 긍정과 자기 수용은 살짝 다른데, 자기 긍정은 뭐냐? 우리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하자고 하잖아요. 자기 긍정은 만약에 내가 60점이에요. 근데 이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100점이야. 나는 사실은 100점인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나는 60점이 아니야. 난 100점이야. 열심히 살면 돼. 앞으로 잘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세상은 인간 자체는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기 수용을 하라는 거죠.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60점이야. 그래, 나는 60점이야. 하지만 조금씩 노력해서 바꿔나가면 된다는 거죠. 자기 긍정을 하지 말고 자기 수용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해요. 단점을 고치려고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 장점을 더 살려나가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걸 전문용어로 긍정적 포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타자 신뢰. 이건 뭐냐? 신용이랑 신뢰라는 말이 있는데, 신용은 뭐냐?
우리 은행 같은 데서도 신용거래 이런 거 있죠? 그게 뭐냐? 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혹은 내 자동차를 담보로 뭔가 돈을 빌려주거나, 그런 것들은 조건이 필요해요. 조건부 믿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신뢰는 뭐냐? 무조건적으로 믿어주는 걸 신뢰라고 해요. 상대방을 신용을 하지 말고 상대방을 신뢰하라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믿다 보면은 배신당하지 않나요? 이것도 아까 타인의 과제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무조건적으로 믿는 건 나의 과제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건 배신하지 않고는 그 사람 과제인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내가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 신뢰하지 않으면, 그걸 두려워하면 누구하고도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자 공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 남을 위해서 공헌을 함으로써 결국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자기 희생을 하라는 건가요? 사회를 위해서 나를 바치라는 건가요? 하지만 아들러 심리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 희생하는 사람들은 사회에 너무나 지나치게 적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칭찬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예를 들면 일할 때도 그래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건 굉장히 불행한 거고, 뭔가 내가 남을 도와주고 있다, 남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뭔가 내가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은 행복해진다고 해요. 부자들은 왜 돈을 갖고도 일을 그만두지 않을까요? 왜 계속 열심히 일을 할까요? 그거는 그 사람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돈만 가지고도 죽을 때까지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은 왜 그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테슬라의 유명한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만 가지고도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은 인류를 화성으로 보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위험하니까 더 안전한 곳에서 인류를 위해서 화성 이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똑같죠? 빌 게이츠 꿈이 뭐였냐면은 전 세계에 모든 집에 컴퓨터가 한 대씩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원한 거였어요. 사람들의 인생이 좀 더 부유해지기를 원했던 거죠. 그게 빌 게이츠의 꿈이었고, 지금은 오히려 전 세계에 기부를 하면서 재단까지 만들어가면서 같이 남을 위해서 공헌하고 있고요. 즉 사람은 결국에는 남에게 공헌할 때 더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책의 결론을 제가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영화를 볼 때 엔딩 크레딧 올라오죠. 우리 인생에서도 엔딩 크레딧이 있습니다. 언제 올라오죠? 눈을 감으면 죽을 때 올라오죠. 하지만 우리는 영화를 볼 때 엔딩 크레딧을 보려고 영화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쵸? 음악을 들을 때도 우리는 음악의 끝을 듣기 위해서 음악을 듣지 않아요. 만약 그랬다면은 가장 빨리 연주하는 연주자만 있었으면 됐어요. 좋은 대학 가라, 승진해라, 결혼해라, 그런 것들 뭐예요?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거는 남이 하라는 대로 하다 보면은 그건 남의 인생인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과거는 지금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인생은 게임이 아닙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게임이 아니에요. 인생은 춤이고 댄스입니다. 지금을 즐기면 돼요.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운 나로 출발하면 돼요. 트라우마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트라우마는 내가 뭔가 목적이 있어서 만든 것일 뿐이고, 트라우마는 절대 존재하지 않고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고, 인생은 심플하고 단순하고 지금부터라도 나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즉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열심히 살면서 즐겁게 춤을 추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불행한데 미래가 행복할 수는 없어요. 지금이 행복해야 미래도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라는 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제 이 내용을 들으시면은 아마 그러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사실은 요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책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이 얘기를 들었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그거를 조목조목 잘 얘기해 주기 때문에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 혹시 제 얘기를 듣고 그건 아니야, 네가 얘기하는 얘기는 틀렸어, 너무 이상론적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해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뭐 눌러주실 건 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굿바이!